재산 내역 공개 결과 경북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9억 원 이상으로 대부분은 1년 사이에 재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18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6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리 연루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노조원들이 MB 일가와 비리 경영진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18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6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폭행, 사기, 도박 등 죄질이 나쁜 후보자도 많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장 예비 후보자 5명 가운데 허대만, 허명환 후보는 각 1건, 모성은 2건, 손성호 3건의 전과가 있고 경주는 이동우 3건, 박병훈 1건입니다. 포항 북구 도의원은 현역인 김희수 1건, 이칠구 3건, 예비 후보인 전세훈 3건, 최영호 1건입니다. 포항 남구는 이상구 현 의원이 폭력을 동원해 상가 세입자를 내몰다 벌금형을 받았고 이재도, 정우영, 이상기, 김종영, 김상헌 예비 후보도 전과가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이질락 현 의원과 이달 전 의원, 이동호 후보가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은 황재철, 조주홍 현 의원이 각 1건, 김진기 후보 2건이 있고 울진 전종호 예비 후보도 2건이 있습니다. 시의원은 전과 건수가 더 많습니다. 포항 북구에선 최현용 후보가 무려 9건, 권오운 5건, 김진율, 장두환, 황석범 각 4건이고 현역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일만 의원은 3건, 복덕규, 안병국 2건, 한진욱 의원 1건입니다. 포항 남구에서는 이순동, 이재진 현 의원이 4건과 1건이 있고 김기창 4건, 허남도, 이건기, 이준영, 이동훈 후보가 각 3건입니다. 경주에서는 김승환 전 의원이 무려 13건, 이종수 예비 후보 10건이 있고 현 의원으로서는 김항대 5건, 한현태, 최덕규, 윤병길, 장동호 후보가 각 1건을 기록한 가운데 예비 후보 60명 중에 32명이 전과가 있어 열거하기도 힘이 듭니다. 벌금 100만 원 이하는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전과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전과 기록, 경력, 학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예산 편성권과 집행부 감시 임무를 맡겨도 될지 의문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또 개인 비리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기, 강도까지 절도, 위조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다만 여성 후보자 15명은 모두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우측 6.13 지방선거 정보에서 현재까지 등록한 예비 후보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이번 주부터 후보자 면접 등 공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범죄 전과자는 걸러내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6명이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1명의 감염자가 나온 뒤 오늘 오전까지 6명이 감염돼 3명은 대구에, 1명은 포항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퇴원했습니다.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에게 호흡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킵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발병 10일 전부터 산후조리원을 다녀간 34명의 신생아를 전수조사하고 원인 규명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재용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일당 독점의 경북 정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히고 경북도청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북부권은 교육과 문화특구로 육성하는 등 5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북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9억 원 이상이고 최고 갑부는 김수문 도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됐는데 대부분은 1년 사이에 재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 도의원 등 경북에서는 85명이고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은 시군 의원 등 282명입니다. 정부의 재산공개 대상 경북공직자의 평균 신고액은 12억 3천만 원, 1년 사이 1억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경북 관할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8억 1천만 원, 역시 1년 사이 2천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65% 이상이 재산이 늘었는데 1년 사이 평균 1억 원 이상씩 불었습니다. 개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19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1년 만에 3억 7천만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본인과 부인 등의 임야, 토지 같은 부동산 매각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병윤 경북도립대 총장은 89억 4천만 원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1년 전보다 1억 5천여만 원이 늘어난 1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장남, 손녀 재산은 등록을 거부해 이를 제외하고도 전국 교육감 중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 고위직 가운데는 김상훈 경북지방경찰청장이 21억 3천만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의원 중 최고액은 93억 6천만 원을 신고한 김수문 의원으로 경북 전체 신고 대상 367명 중에서도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황병직 의원 순입니다. 시군 의원 가운데는 김재상 구미시 의원이 5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하영 구미시 의원, 김현익 영주시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장 군수 가운데는 이현준 예천 군수가 37억 9천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김영석 영천시장은 1년 새 재산이 5억 원이나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0명 중 3명 걸로 부모, 자녀 재산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덕군 일원에 사업비 1조 원을 투입해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46헥타르의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덕군은 오늘 대면 컨소시엄과 재생에너지 농수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맺고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120억 원을 들여 2메가와트 발전 설비와 농어업용 스마트팜 실증 모델 2곳을 시범 운영하고 9개 읍면에 확산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주들의 비리 경영 혐의가 드러난 경주의 다스가 오늘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협력업체를 포함해 10,000명에 이르는 다스 관련 노동자들은 이 전 대통령 일가와 비리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와 주주들의 비리 경영이 드러난 이후 첫 주주총회가 열린 다스 경주공장입니다. 다스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는 주주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경영으로 회사를 망친 이 전 대통령 일가와 주주들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일가와 주주들이 그동안 챙겨놓은 비자금 등 모든 불법 자금도 스스로 밝히고 환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투명한 비리 경영의 의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현 경영진은 회계 자료조차 노조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 경영인 체제와 노동 이사제 등을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독일 회사와의 수주 계약이 비리 경영 탓에 취소됐는데도 이를 노조의 책임으로 떠넘겨 직원 복지 감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와 주주가 비리 경영하고 그들이 잘못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간 권리를 축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노조 측은 다스 비리로 인해 경주시 전체에 불명예를 안기게 됐다며 경영진을 대신해 사과하고 지역 노동자 10,000여 명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 사안인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다스의 협력업체가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스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그들의 고용 또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 다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배당과 대표이사 연임은 안건으로 다뤘지만 회사에 사활이 달린 비리 척결안 등 경영 정상화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텍 미투 선언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포스텍에서 열렸습니다. 포스텍 총여학생회와 포항여성회 등 5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부당한 권력 문제가 미투를 계기로 공론화되기를 희망한다며 학내에 만연한 불평등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측이 미투 폭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유명무실한 교내 인권센터와 성폭력 상담실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성폭력 방지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시장군수 공천 신청자 면접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은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한국당 경북공관위는 단수 공천지역과 우선 추천지역, 경선지역을 분류해 다음 주부터 차례로 공천 후보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내일부터 닷새간 시장, 군수와 도의원, 시군의원 공천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2020년 설령이 끝나는 포항 울릉간 선플라워호 대체 선박 유치가 울릉군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왜 이 문제가 울릉 군민들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울릉 항로를 운항 중인 2,394톤짜리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호는 호주 인케초선소에서 건조돼 지난 1995년 취항했습니다. 최고 속도 40노트의 쾌속선으로 포항 울릉 간 217km를 3시간에 주파할 수 있고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선플라워는 3.4m의 높은 파도에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모두 8척이 있는데 선플라워호를 제외한 다른 배는 500톤 안팎의 중형 여객선이어서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선플라워호의 남은 운항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후속 조치로 2004년 7월 해운법을 개정해 여객선 운항 선령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인데 당연히 울릉 주민들은 선플라워호보다 더 크고 성능이 좋은 여객선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우리 주민의 생활 수단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안전해야 육지와의 소통이 매우 빨라지니까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선 선플라워호보다 더 좋은 배를 사오려면 대략 500에서 600억 원이 필요한데 운행 가능 기간이 25년으로 짧아진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형 여객선 건조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1년 6개월. 다급해진 울릉군은 선플라워호를 대체할 대형 여객선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통해 유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선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 흥해 모 중학교 교감이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비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교육지원청이 검찰로부터 문제가 된 교감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사립학교 재단에 교감 직무 정지를 요구했지만 재단 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추후 예산 감축 등 간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5월 10일까지 조선시대 한시로 본 경주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봉황대 등 경주 지역 역사 유적에 대해 조선시대 문인들이 남긴 40여 편의 시와 7편의 여행기 등이 소개되며 전시 기간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전문가의 해설도 진행됩니다. 오늘 구름이 많이 끼면서 낮 기온이 4에서 9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내일 구름은 걷히겠지만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20도를 넘어가는 따스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 구름은 내일 아침에 걷히겠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이 보이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됐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다시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한때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돌풍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나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을 제외한 지역이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이 되면 울진 12도, 영덕과 포항이 14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8도, 오후가 되면 울릉도 11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출근 시간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49살 A씨를 입건하고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에서 통근버스를 상대로 앞질러 추월해 여러 차례 제동장치를 밟는 방법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경주시는 옛 경주여중 자리에 평생학습관을 새로 지어 오늘 준공식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경주시가 95억 원을 들여 지은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한옥 건물로 요리실과 무용실 등 17개의 강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60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오늘 최근 출생한 36명의 신생아 부모에게 출산 장려금과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울진군의 출산 장려금은 둘째, 셋째아에게는 600만 원, 넷째아 이상에게는 1,200만 원이 지원되며 경상북도 지원금도 추가 지급됩니다. 울진군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1.43명으로 전국 평균 1.17명에 비해 높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수중 드론 기술 개발 용역 보고회를 열고 내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6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초고압 내성 가변 하우징 소재와 심해 부력 엔진 등 수중 드론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